네, 지금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또는 내가 뭐 축구 경기에 뛰는 선수예요. 근데 우리 팀이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고 있으면 뭐 게임을 포기하나요? 근데 그거는 프로답지 않은 선택이죠. 아무리 지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경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게임을 포기하고 막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대 0이 10대 0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시장에서 내 자금을 놓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멘탈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소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지고 있는 상황, 지금처럼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놔버리고 뭐 막 손절하고 또 뭐 오르는 종목, 오늘같이 뭐 유가 종목이 오른다. 그럼 그거를 뭐 추격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또 갑자기 화해 모드로 가서 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돼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걔네 폭락하고 나머지 애들은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대 0으로 끝날 게 10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 시장에서는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더욱더 내가 원칙적으로 이 손실을 방어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전에부터 이제 우리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계좌 자체가 이제 파랑색으로 마이너스 한 20에서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지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주식인들의 본능상 다 주식하잖아요. 주식인들의 본능상 자신의 계좌를 매일매일 봅니다. 시장도 매일 보고 계좌도 봐요. 오르는 종목도 보고 내 계좌에 손실 난 것도 계속 봐요. 이러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가 손실 나는 게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 싫다. 던져버리고 싶다. 그냥 주식을 안 하고 싶다. 근데 또 안 하고 싶은데 또 올라가는 주식이 또 나와요. 이런 경우에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리딩 업체에서 뭐 문자를 보내요. 뭐 어제 무슨 수익률 뭐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뭐 10 몇 프로 수익 봤습니다 하면서 종목 이름 막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유혹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계좌 손실 나서 대부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 날 계좌를 대부분은 3개월을 유지 못합니다. 3개월을 못 끌고 가요. 손실 날 계좌에 대해서. 이제 통계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을 며칠을 보유하든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럼 지금 한 달이 지났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계좌가 손실이죠. 여기서 한 달 더 지나고 한 달 더 지날 때 그때 사람들이 손절을 하던가 청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싶고 다른 종목은 또 반등이 나오는데 내 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을 막 옮겨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청산을 하시거나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이런 건 여러분의 자유이시거든요. 자율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동매매예요. 뇌동매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지고 있어요. 막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5대 0으로 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방어를 해서 5대 2, 5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좋은 성적을 유지해서 다음 게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바로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손실난 부분에서 완전히 다 복구할 생각 제가 하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락의 정도가 있는데 뭐 이 정도 빠지면은 여기서 뭐 저 추매해갖고 올라올 수 있고 테마가 죽지 않은 선에서는 가능한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게임주를 다 잡아서 때려버렸죠. 카카오 비롯해서 코스닥에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종목들을 다 쥐어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가 화나는 게 뭐냐면 멀쩡한 애들을 쥐어 파버린 거죠. 최근에 뭐 크래프톤 실적 하락이 있던 것도 맞지만 그 전부터 뭐 카카오가 독점이니 하면서 카카오를 막 때리고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서도 뭐 제가 그 전에 한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막 주식 던지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짓을 같이 해버렸고 의도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버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분식회계 뭐 조작이다 하면서 갑자기 주가를 밑으로 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장이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악재가 겹겹이 겹쳐서 지금은 또 뭐다? 지금은 또 갑자기 러시아가 또 때리네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는 시장이 맞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락하면은 주도주가 깨졌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돼요. 감수. 근데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수할 거면 넉넉고 막 방치하면서 뇌동 손절하고 또 뇌동 매매해서 또 다른 거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반등이 좀 올라올 때 매도하자고 했잖아요. 반등이 좀 올라오는 걸 침착하게 기다리거나 이왕 손실을 봤으니까 최대한 방어를 한다 생각해서 개인들이 얼마만큼 던진다고 했죠? 3개월이죠. 그러면 이 개인들이 던지는 이 시간만큼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2월이니까 3월, 4월까지 좀 1분기 정도는 지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또 분석하면 이 하락 수치 있잖아요. 이걸 보면 시장의 통상적인 그 하락폭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인 하락폭.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뭐 소형주는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닥 산업군 내 있는 종목들의 종합 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막 부도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지금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일부 손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30% 손절한다든지 20%를 일단 덜어내고 본다든지 비중을 낮추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막 내려갈 때 이렇게 손절하지 말고 좀 반등 줄 때 그때 손절을 하자. 왜냐하면 주도주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렵고 엠파형을 그리면서 보합을 주던가 또는 살짝 밀렸다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 900포인트까지 좀 힘있게 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올라오면 정리하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사람 심리가 이게 다이나믹하게 원금이 되길 사실 원하죠. 누구나 다 이런 심리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욕심은 좀 접어둘 때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동매매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말씀드려볼게요. 이 통상적인 하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주식이 오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식이 오를 땐 기대감 또는 매출이요. 매출이 올라도 오르죠. 근데 매출이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이거 독점 형태로 올라야 돼요. 독점.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데 보통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2배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100억 벌었던 게 갑자기 200 벌고 200억 벌었던 게 400억 벌고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쳐주면 그때 주가가 오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기대감, 독점했을 때. 그래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락할 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가?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이 고점으로 많이 올려서 주구장창 하락할 때 이때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때 회사가 문을 닫을 거다, 회사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은 주가는 이제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락했던 모습을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럴 때 보시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의존도가 높아요. 경제 의존도가 한 90% 정도 되고 미국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 수출 빈도가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을 미국이 엄청나게 때리니까 하락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데 이제 일본과의 그 대립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그 악재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는 08년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왜 빠지는 건가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 실제로 기업에 그 타격을 주는가라고 보면은 좀 긴가민가하죠. 네, 기업 금리 인상이 향후에는 재무가 건전하지 못한 회사들에게 큰 칼이 되어서 돌아올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금리를 5% 올린 것도 아니고, 예, 아직은 뭐 1% 오르고 막 이렇게 될 텐데 1년 동안 1%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러시아는 이제 저도 주말간에 저기 여러 뭐 군사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참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뭐 공격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이제 일어나 말 거다.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는 찾아보셨으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빵빵 쏴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이쯤이었어요. 주가가 막 내려갔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빵 쏘면 빅텍이 오르고 그리고 오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또 미사일 쏘면 또 그 빅텍이 오르고 주가는 박살나고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군사 도발이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대외적인 악재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브렉시트도 그랬었고 영국이 EU 탈퇴한다 그럴 때도 그랬었고 직접적인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주가가 밀리긴 밀리죠. 불안하니까. 무섭잖아요. 막 미사일 쏘고 막 싸운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좀 진정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글을 올렸죠. 주가가 제자리로 그냥 와요. 이런 건. 왜냐면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수출을 못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역 전쟁 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중국이 1분기 실적이 한 요 정도 때렸어요. 1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요. 뭐 10이래요. 100 수치가 갑자기 10이 된 거예요. 3분기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게 미국이 쪼였다 풀었다 할 때마다 얘네가 아주 그냥 뭐죠 그거?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를. 미국이요. 이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얘네가 써주질 않으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이때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세력 마음이라고도 말씀드리죠. 세력 마음이긴 하지만 세력들도 주구장창 계속 내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3월까지는 좀 침착하게 우리 막 계좌 손실이라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감정적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손실이 커지고 더 누적되고 복구하고 싶어서 더 뭐 미수 끼게 되고 막 대출 받게 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 진정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 올리는 거고 3월까지는 좀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 사태도 지금 좀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군사 도발이나 대외적인 악재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제 다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이러다 말 거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진짜로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진짜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뭐 미군이 몇 명 뭐 맞았다. 이러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긴 하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러시아가 어떻게 돼 이거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했을 때 3개월까지는 3월달까지는 좀 침착하게 보자.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흔들 거라고 경고 영상 올렸잖아요. 흔들 거다. 근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도주 빼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방치해 놓으면 어떡해요? 개미들끼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끼리. 방치해 놓으니까 세력이 안 쏴주니까 위로 안 가니까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네가 먼저 던지네 내가 던지네 하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시장가로 막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심이 깨진 거예요 다. 세력이 나가버리니까. 나갔다라기보다 세력이 방치해버리니까. 세력이 작정하고 밀어버리니까. 셀트리온 제약 보십시오. 예, 회사 매출 괜찮아요. 지금 뭐 고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뭐 2년 동안 뭐 지금 위치도 꽤 오른 위치죠. 여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매출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락을 계속 거쳐왔어요. 그래서 더 민다는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 자리를 다시 올 거라고 또 보고 있기도 해요. 이 셀트리온 지약. 그러면 코스닥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12만 5천 원까지만 올라와도요. 코스닥이 10% 이상은 오를 거예요. 제가 저기까지만 올라와도 코스닥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침착하게 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봐주는 거 없긴 해요. 봐주는 거 없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경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공포가 한 10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공포 단계가 있어요. 시장에. 아직 안 왔어요. 걔네는.
올 거라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올 거라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했을 때 공포감이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0이라고 한다면 한 20 정도가 최고치의 공포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이 공포감. 이 공포감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또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선수가 뭐 집에서 주구장창 축구만 연습하면 됩니까? 실전 뛰면서 경기 뛰면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전 뛰면서 그 극한의 어떤 감각을 느껴보면서 공포를 느껴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 여러분도 오늘 이 단계를 통해서 계좌는 좀 힘들겠지만 성장하시려고 봅니다. 성장.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